내 이름은 이나가키 스미레. 26살 회사원이다. 이번 썰은 학창시절 친구와의 갈등에서 시작된 장렬한 사랑과 술화장 이야기. 계기는 친구의 결혼식에 초대받으면서 시작된다. 초대한 사람은 학창시절 같은 동아리였던 아키바 토모카라는 여성. 당시에는 꽤 사이가 좋았지만 졸업한 후 교류는 전혀 없었다. 실제로 결혼식에 함께 참여한 옛 동급생들도 용케 왔네. 괜찮아? 초대한 쪽도 좀 그렇지만 안 와도 되지 않았을까? 나도 그러려고 했는데 그건 그거대로 뭔가 도망가는 것 같아서 싫었거든. 친구들이 의외라고 생각하는 것도 당연하다. 왜냐면 나와 토모카는 평생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갈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야기는 우리가 대학생일 때부터 시작된다. 당시에는 토모카와도 평범하게 친한 친구 사이였다. 그리고 나한테는 츠토무라는 1살 연상의 남친이 있었다. 미스터 콘테스트에 참여한 적이 있을 정도로 미남인데다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내정된 학교의 스타 같은 존재. 라이벌은 많았지만 나는 차근히 호감도를 쌓아 무사히 여친의 자리를 쟁취했다. 주위에서도 부러워했고 나로서도 자랑스러운 남친이었다. 그 교제는 진지했고 나는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저기 어떻게 된 거야? 뭐가? 방금 츠토무한테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어. 그렇구나. 그거 안 됐네. 뻔뻔하게 굴지 마. 나랑 헤어지고 너랑 사귄다고 본인한테 들었어. 어머, 솔직하게 말했구나. 뭐 그런 성실한 점이 츠토무의 매력이지만. 어째서? 우리 친구 아니야? 그래, 친구야. 그럼 왜 이렇게 심한 짓을 하는 거야? 츠토무한테는 네가 고백했다고 들었어. 그래, 너한테는 미안하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역시 츠토무를 좋아하고 츠토무도 같은 마음이 되어줬거든. 친구의 남친인데? 딱히 결혼했던 것도 약혼했던 것도 아니잖아. 그런 문제가 아니야. 네가 너무 물은 거야. 연애는 쟁탈전이라고. 하물며 츠토무 같은 특산품을 노리는 여자가 산더미처럼 많아. 연인이란 입장에 자만해서 재책을 세우지 않은 네 탓이야. 빼앗은 장본인인 주제에 아주 뻔뻔하네. 저기요, 내가 츠토무를 협박해서 억지로 뺏은 게 아니거든. 정석대로 어필해서 나를 좋아하게 만든 거야. 우연히 빼앗은 상대가 너였던 것 뿐이지. 이제 됐어. 2번 다시 너랑 말 안 할 거야. 그거 유감이네. 너랑은 좋은 친구였는데. 용케 그런 말을 하네. 잘 가. 그렇다. 친구였던 토모카에게 남친을 빼앗긴 것이다. 확실히 토모카의 말대로 라이벌은 많았다. 하지만 츠토무는 일편단심에 성실한 사람. 바람을 피우는 타입이 아니다. 그 츠토무를 공략했으니 아마 신체적 관계를 가진 거겠지.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진심을 짓밟은 츠토무도 같은 죄다. 솔직히 이 일로 츠토무에 대한 마음은 단번에 식었다. 그래서 솔직히 사과해줬으면 용서할 수는 있었지만 태도가 이러니 화가 가라앉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커다란 갈등이 생겼다. 그 후부터는 서로 말도 걸지 않았다. 물론 츠토무와도 전혀 연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번에 불린 결혼식은 토모카와 츠토무의 결혼식이다. 출석해놓고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확실히 용케 초대장을 보냈다고 감탄하게 된다. 하지만 상대도 내가 오는 건 불편할 것이다. 실제로 츠토무는 나한테 불편한 시선을 힐끔힐끔 보내고 있다. 아마 부른 건 토모카 쪽이겠지만 그 이유를 모르겠다. 하지만 필요인의 인사 시간이 되어 토모카가 우리 테이블에 찾아와서 어머나, 스미레도 와줬구나. 오랜만에 만나서 기뻐. 응, 안녕. 뭔가 미안하네. 결국 츠토무랑 결혼까지 가버려서. 내가 츠토무한테 어울린다는 게 결과적으로 증명된 거나 마찬가지지. 나였으면 안 됐을 거야. 츠토무는 취업 후에도 엄청나게 활약해서 영업부의 에이스래. 출세는 확실해. 그거 대단하네. 아무래도 토모카는 나한테 자랑하며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가 보다. 아마 교제로 발전했을 때부터 나한테 우월함을 뽐내고 싶었겠지만 연락처를 철저히 차단했었으니 적어도 결혼식장에 불러야겠다고 생각한 걸지도 모른다. 초대장도 내 본가로 온 것이었다. 그 집념 이제 감탄스러울 정도다. 대체 나한테 무슨 원한이 있는 건지. 토모카는 그 외에도 나한테 이런저런 말을 해왔지만 내가 그다지 분해 보이지 않은 걸 보고 노골적으로 얼굴을 찌푸렸다. 뭐 솔직히 나는 진심으로 하나도 분하지 않았다. 그게 토모카한테 전해진 건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내 반응에 실망 중이다.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지만 식 자체는 막힘없이 끝났다. 그리고 2차 파티 때
스미레, 오늘은 와줘서 고마워. 다시 한번 그때 일을 사과하고 싶어. 너는 이제 내 얼굴도 보고 싶지 않겠지만 신랑인 치토모에게 진심이 느껴지는 사과를 받은 것이다. 이제 옛날 일이니 신경 안 써. 네가 행복하다면 나도 기쁠 거야. 스미레, 그야 헤어진 직후에는 이런저런 생각을 했지만 결혼까지 갔으니 더 이상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 하지만 꼭 묻고 싶은 게 있었다. 하지만 하나만 대답해줘. 왜 토모카랑 사귀기로 했던 거야? 그건 당시의 나에게는 토모카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거든. 적극적이고 우유부단한 나를 이끌어주는 것 같았어. 그리고 아웃도어라서 나를 여러 곳에 데려가줬어. 모든 게 신선했지. 그렇구나. 네가 싫어진 게 아니야. 다만 내가 내 마음을 속이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정말 최악의 짓을 했어. 정말 미안해.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정복법으로 공략했다는 토모카의 주장이 거짓말이 아니었다는 것에 의외로 놀랐다. 당연히 술이라도 마시게 해서 억지로 신체적 관계를 가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치토무는 그런 식으로 사귀게 되는 걸 용납하지 않는 타입일 것이다. 그냥 치토무와 토모카의 상성이 좋았던 거란 걸 알게 돼서 다행이다. 그걸 들어서 다행이야. 오늘은 정말 축하해. 이렇게 과거의 내 마음과 마주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결혼식으로부터 반년 후 토모카한테서 이런 라인이 왔다. 저기 어디서 들었는데 너도 결혼한다면서? 응, 맞아. 그거 축하해. 상대가 꽤 스펙이 높다고 들었는데. 뭐 그럴지도. 어떤 사람이야? 사장 아들이야. 나이는 우리보다 4살 많고 나오유키라고 해. 내 결혼식 때 벌써 프로포즈 받은 상태였어? 아직이었지만 뭐 슬슬 받을 것 같은 타이밍이긴 했어. 어쩐지. 그래서 그렇게 여유로웠거나? 우리 결혼식에 나오는 것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았겠네. 딱히 상관없잖아. 뭐 어때? 친구 행복이 궁금해서 그래. 결혼식은 올릴 거 아니야? 일단 반년 정도 후에 올릴 예정이야. 그럼 우리한테도 초대장 좀 보내줘. 괜찮겠어? 당연하지. 우리 결혼식에도 와줬잖아. 부부같이 실례할게. 아니면 우리가 가면 곤란한 이유라도 있어? 딱히 그런 건 아니야. 그럼 꼭 초대해줘. 알았어. 초대장 보낼게. 잘 부탁해. 엄청 기대된다. 그렇다. 사실 그때 나는 이미 연인이 있었던 것이다. 라인으로도 말한 상대는 사토 나오유키라는 4살 연상의 남성. 대기업 사장 아들로 지금은 지사 쪽 경영을 맡고 있다. 미리 말해두자면 부자 도련님 같은 타입은 아니다. 해외 인류 대학에서 경영을 배우고 재학 중에 세운 기업이 성공했고 그 기업을 부모 회사가 매수하게 해서 사업을 확대시킨다는 고개를 해냈다. 지금 맡겨진 회사도 적자였던 걸 V자로 회복시켜서 회사 안팎으로 수완자로서 주목받고 있는 인재인 것이다. 사실 나도 내 회사를 갖고 있는데 나오유키와는 그래서 알게 됐다. 대학 시절에 치토무를 빼앗긴 것이 너무 분했던 나머지 부자가 돼서 돌아보게 해주겠어. 회사를 세워서 여자 사장이 되는 거야. 라는 분노의 힘으로 정말 회사를 세우고 말았으니 젊음과 실현의 힘은 엄청나다. 서로 바쁜 몸이긴 했지만 어쩐지 서로 끌리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나오유키가 먼저 식사를 제안해 주었다. 데이트 시간을 만드는 데는 고생했지만 교제 2년 반 만에 겨우 결혼까지 도달한 것이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내일은 최고의 결혼식으로 만들자. 아니야, 나오유키가 진지하게 사귀어줬다는 거 잘 알고 있었어. 나도 내일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될 거라고 믿고 있다. 그리고 결혼식 당일 일단 토모카가 원하는 대로 초대장을 보내서 그녀도 와 있었다. 아주 기합이 들어간 복장으로 초대객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었다. 결혼식의 주역인 신부보다 눈에 띄자는 마음이 전해져 왔지만 그래도 하얀 옷은 입지 않아서 최소한의 매너는 지켰으니 그것만으로 만족했다. 그리고 필요연이 되어서 토모카는 우리를 찾아왔다. 스미레, 결혼 축하해. 대단한 결혼식이네. 역시 미래의 사장 부부야. 응, 고마워. 비교적 평범한 태도로 축하해줘서 어쩌면 아무 일도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무른 생각이었던 걸 뼈저리게 느꼈다. 그나저나 넌 옛날부터 돈 많은 미남을 좋아하는구나. 정말 그 야심에는 나도 고개를 못 들겠다니까. 옆에 있는 나오유키에게 들리도록 일부러 큰 소리로 나에게 빈정대는 말을 꺼낸 것이다. 역시 순순히 축하해줄 마음은 없는 것 같다.
이제부터 폭언을 쏟아주마 라는 기세였지만 뒤에는 나에게 축하의 말을 걸려는 참가자들이 줄 서 있다. 스미레 씨, 결혼 축하드립니다. 어머, 감사합니다. 치! 토모카는 만족스럽게 빈정대지 못하고 구석으로 쫓겨났다. 게다가 경찰도 지켜보고 있으니 허튼 짓은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필요한 자체는 특별한 문제 없이 끝났는데 문제는 2차 파티였다. 이런 식으로 내가 스미레한테서 남친을 뺏어버렸어. 걔 내 남편을 엄청 좋아했거든. 미친 듯이 화내더라고. 나도 남편도 차단당했다니까. 피로연 때부터 많이 마신 토모카는 2차 파티에서 완전히 정신을 놓아버렸다. 어른이 된 후에는 교류가 없어서 몰랐는데 토모카는 상당히 술버릇이 안 좋은 타입인 것 같다. 큰 소리로 내 과거 얘기를 해서 주변 사람들도 곤란해 보였다. 방금 결혼한 남편이 있는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다니 솔직히 울고 싶은 기분이었고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싶었다. 하지만 나오유키가 바로 일어서서 토모카의 앞으로 이동했다. 토모카 씨였죠? 많이 취하신 것 같으니 슬슬 돌아가신 게 어떨까요? 나오유키가 어디까지나 신사적으로 토모카를 내쫓으려 해준 것이다. 하지만 뭐? 싫어. 이제 내 남편도 올 거란 말이야. 내 남편은 엄청 하이스펙이니까 모두에게 자랑해야 돼. 아, 네. 그나저나 당신 딱 보아하니 부잣집 도련님 느낌이네. 회사를 이으면 바로 망칠 것 같아. 무리하기 짝이 없는 태도에 나도 이제 참을 수 없었다. 이렇게 된 거 억지로라도 쫓아내야겠다고 생각한 순간 늦어서 미안. 일 때문에 2차 파티부터 참가할 예정이었던 추토무가 온 것이다. 아내를 찾아온 추토무는 옆에 있던 내 남편의 얼굴을 보자 혹시 나오유키 씨인가요? 그렇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어디서 만난 적 있었나요? 직접 뵌 적은 없지만 얼굴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아버님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사실 나오유키의 아버지가 경영하는 회사는 스토무가 소속된 회사이기도 한 것이다. 아무래도 둘 다 그걸 몰랐나 보다. 뭐 그럴 것 같긴 했다. 내가 회사 직원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어서 일방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뿐 연신황송해하는 치토모를 보고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눈치챈 토모카. 술도 깨서 쭈뼛쭈뼛 당황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나오유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당신의 아내분 말입니다만 솔직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까부터 아내와 저에게 무례하기 짝이 없는 태도를 취하고 있거든요. 나오유키의 한마디로 치토모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다. 그리고 토모카 쪽을 보고 너, 이 사람은 내 보스가 되실 분이야. 그런 분이 있는 곳에서 너는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별말 안 했어. 조금 취해서 제어가 안 됐을 뿐이야. 과장이지. 토모카는 완전히 냉정해졌는지 자기가 얼마나 위험한 짓을 했는지 깨달은 것 같다.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했지만 치토모, 토모카가 어떤 식으로 제어를 못했는지 봐줄래? 마침 방금 전까지의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준 사람이 있는 것 같거든. 토모카의 도가넘는 태도에 분노를 느낀 내 친구가 방금까지 날뛰던 토모카의 모습을 제대로 찍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영상을 본 추토모는 정말 죄송합니다. 축하 자리에서 이런 비상식적인 짓을. 자, 너도 고개 숙여. 죄송합니다. 부부같이 우리에게 무릎을 꿇은 것이다. 뭐 토모카는 억지로 하는 티가 엄청났지만 아무튼 이만 돌아가 주세요. 토모카 씨가 이 자리에 계속 계시면 축하 자리를 바로잡을 수가 없으니까요. 네, 지금 당장 나가겠습니다. 사진은 다음에 반드시 다시 드리겠습니다. 치토모는 충격으로 일어나지 못하긴 토모카를 데리고 바로 그 자리를 떠났다. 여러분, 모처럼의 축하 자리를 어지럽혀 죄송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이대로 식사를 계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다음에는 디저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나오유키의 기지로 다들 방금 전 소동은 언급하지 않고 다시 우리 부부에게 축하의 말을 걸어주었다. 아까 얘기 말인데 난 전혀 신경 안 써. 나는 스미레에게 어떤 과거가 있더라도 스미레를 정말 좋아해. 얘기를 들어보니 잘못한 건 압도적으로 상대 쪽이던데 뭐. 나오유키, 오히려 치토모 씨라고 했나? 보는 눈이 없네. 나였으면 스미레 같은 여성과 사귀면서 한눈 팔지 않을 텐데. 나오유키, 나 당신과 결혼해서 다행이야. 앞으로도 계속 함께 있어줘. 나야말로 사랑해, 스미레.
나유키의 따스한 말 덕분에 나는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다. 스미레, 잠깐 괜찮아? 뭔데? 되도록 짧게 부탁해. 뭐야, 아직도 화났어? 당연하잖아. 솔직히 용케도 뻔뻔히 연락했다고 생각했어. 술자리였잖아. 용서해줘. 나한테는 정말 중요한 날이었어. 너도 알잖아.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날에 그렇게 폭언을 쏟았으면 원망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하지만 사과했잖아. 그 자리에서 무릎까지 꿇었어. 치토무가 시켜서 억지로 그런 거잖아. 게다가 사과로 끝날 일도 아니야. 그러지 말고 성의를 봐서 용서해줘. 성의? 웃기지 마. 100번 양보해서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너의 관계가 회복될 일은 앞으로 절대 없어. 그렇게 차가운 소리 하지 마. 사실은 너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그래, 진심이야. 어이가 없네. 뭐 일단 들어는 줄게. 사실은 치토무한테 이혼하자는 말을 들었어. 그렇구나. 역시 결혼식 일 때문에? 맞아. 그 후 직장에도 내가 한 일이 퍼져서. 그랬겠지. 치토무가 이제 너랑은 같이 못 있겠어 라고 했어. 아, 그래? 그러니까 네가 치토무랑 얘기 좀 해주면 좋겠어. 네가 설득하면 들어줄 것 같아. 처음에 말한 대로 일단 들어는 봤어. 그럼 이혼 재판 힘내. 잠깐 기다려. 날 버릴 셈이야? 전화 받아, 제발. 당연히 나는 토모카의 시답지 않은 부탁은 완전 무시했다. 참고로 나는 이 일을 치토무한테 연락받아서 알고 있었다. 그 후 집까지 찾아와서 정식으로 사과하고 당일에 주려고 했던 축의금과 피해 보상금을 더해서 전해준 것이다. 그리고 그때 앞으로에 대해 얘기를 들었는데 2차 파티에는 회사 관계자도 많이 참가한 상태였기 때문에 토모카의 만행은 회사에도 퍼졌다. 치토무의 입장이 많이 나빠졌다고 한다. 그 일로 진심으로 분노를 느낀 치토무는 토모카에게 이혼하자는 말을 꺼냈다고 한다. 토모카는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 생떼를 부렸고 현재 이혼 재판으로까지 발전했다고 한다. 이때 토모카가 울면서 연락하길래 꼴 좋네 라고 생각했다. 나는 사람을 보는 눈이 없어. 그런 인성 나쁜 여성의 본성을 결혼하기 전까지 알아채지 못했으니까. 치토무, 결혼은 실패했지만 일은 이전보다 더욱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오늘은 사지와 그 의사를 전하러 왔습니다. 나오유키도 치토무의 일하는 모습이나 유능함, 무엇보다 성실한 인품은 평가하고 있는지 치토무가 스스로 사과하러 와준 걸로 회사에서 치토무를 안 좋게 대한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해줘서 나도 안심했다. 결국 토모카의 과실이 컸다는 것으로 무사히 이혼이 성립되었다고 치토무한테 연락이 왔다. 참고로 결혼한 지 겨우 반년이라 재산 분배도 개미 손톱만큼 적었다. 집도 치토무 명의로 산 곳이라 쫓겨나게 되었다. 갈 곳이 없는 토모카는 본가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 부끄러운 기분으로 살고 있다고 한다. 치토무는 물론 나에게도 귀신 같은 라인이 왔는데 너 때문이야. 네가 치토무의 사이를 중재해주지 않아서 지금까지 계속 잘 되고 있었는데 내가 오랫동안 길러온 황금한 낳는 오리기에게 물거품이야. 책임지고 나한테 돈 내, 이 쓰레기년아! 라는 지리멸란한 원망의 말이 다였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었지만 토모카의 연이 이어지는 게 싫어서 바로 마음을 바꾸고 연락처를 변경했다. 옛날 친구한테도 이 대화를 캡처해서 뿌린 것이 결정타가 되어 토모카를 신경 쓰는 사람은 한 명도 없게 되었다. 이대로 죽을 때까지 고독하게 나에 대한 원망의 말이나 뱉으면서 살아가면 좋겠다. 그러면 토모카가 행복해지는 미래는 찾아오지 않을 테니까.